네, 저희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게 이제 참여형 수업의 사례,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이런 순서로 참여형 수업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들이 있고, 우리가 한번 또 실습할 수 있는 거는 또 실습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형 수업에서도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수업에서 나중에 생기부와 연동돼서도 정말 알차게 아이들의 그 역량이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담는 그런 양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고 그거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슨 소리냐, 나는 또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 선생님 주신 거에다가 나는 나의 아이디어 더해서 나는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면으로 그 활동 아이들의 이제 그 참여형 수업을 이끌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에드테크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는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2020년부터 우리 줌 수업 했잖아요. 줌 수업 했는데, 그때 그 제가 뉴스에 나왔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대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등록금 환불 시위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대학도 안 나간다, 안 나가고 그 온라인 강의만 틀어주는데 우리가 등록금을 왜 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내가 갈 의미가 없으니까 등록금도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24년에는 학생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님들한테 맨날 강의식 수업만 하니까 우리 화상회의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왜 우리 줌 수업 안 하냐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가 이제 매번 가는 거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동일한 상황인데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가리키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학생들은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학교에 나오지? 집에서 그 온라인 강의 들어도 된다. 그리고 뭐 그 메가패스 뭐 이런 데 일타 강사들 많은데 지식 전달이라면 그게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지식을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그 판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 말한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처럼 우리 학생들은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학교 굳이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사 중심 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을 이제 비교해 본다면 좌우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결국 그 우리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거는 학생이 뭔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열심히 막 그림도 그리고 뭐 거기에 뭘 표현하고, 이런 활동 중심 수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참여형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형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의 사고력 촉진이거든요.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만드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실 현장에서 해야 될 일도 아이들이 다양한 그 뭐 움직이는 수업, 활동 중심 수업을 하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 만들기, 자신의 역량 키우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간단한 거 하나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요. 조금만, 네, 작은 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봤는데, 이거 구글 실제 입사 시험 면접 문항 소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면접 문항이 그 수험자의 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게 아니라 황당한 질문이에요. 비행기가 있는데 탁구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많이 실을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이 없죠.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걸 통해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그 입사시험에 통과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실에서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단순히 지식만 암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 만들고 창의적인 것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아이들 만드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꿈꾸시는 그런 교직 생활의 학생상, 수업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물론 제약 사항이 있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대입이라는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의 다양한 수업 장면 속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또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학교 왜 가요? 이런 질문 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갔더니 협동도 배우고 창의력도 배우고 내가 선생님께 배운 지식이 일타 강사들은 맨날 이거 어떻게 외워라 이런 방법만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네.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 오는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요즘 이제 지향하시는 수업들 저는 이 세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직접 교수법이죠.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이제 요거는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님이 이끄는 거예요. 전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따라오잖아요. 더 이상 질문 필요 없죠.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수업인데 이게 나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접 교수법 정말 중요할 때 있죠. 그리고 아무리 참여형 수업이지만 또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이런 말 하지만 그 기반은 인간이 만든 2차적인 지식을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참여형 수업이니까 2차적인 지식은 등한시하고 여러분 생각, 사고력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2차적인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저는 여전히 직접 교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혹시 뭔지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시겠죠? 뭔지. 세 글자. 네, 가성비죠, 가성비. 네, value for money. 근데 직접 교수법은 정말 가성비 최고인 수업이에요. 바쁠 때 많은 아이들한테 어떤 중요한 것들을 심고자 할 때 직접 교수법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형 수업 할 때도 항상 바탕은
직접 교수법이다. 우리는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참여형 수업이 될 텐데요. 참여형 수업에서는 이제 뭐 협동도 할 수 있고 토의 토론할 수 있고 시범할 수 있고 학생이 또 뭔가를 탐구하고 발표하고 표현해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참여형 수업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참여형 수업에서는. 직접 교수법은 이제 중대장식 리더십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네, 그 영화 감독이나 PD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각 모듬의 배우들한테 장면을 주고 이런 거 여러분은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피드백을 주고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여형 수업이죠. 근데 참여형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주의점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준 거잖아요. 너희들끼리 해봐라. 이렇게 그 어떤 무대를 깔아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토론을 수업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너무 잘해요. 아주 뜨겁게. 그때 선생님들 느끼시는 감정이 뭔가요? 보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많이 막 1시간 동안 떠들지 않아도 애들 지들끼리 막 나도 모르는 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뭔가 막 글 쓰고 발표하는 거 저는 되게 보람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맹점은 아이들이 너무 잘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감동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 멋진 거를 내가 설계했고 내가 디자인하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잘하니까 마지막에 종이 쳤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하려고 그래요. 너무 재밌으니까. 선생님도 너무 보람되죠. 근데 참여형 수업의 맹점은 맺고 끊는 것만큼은 선생님이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형 수업의 목적 자체도 선생님이 의도하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무리 열띠게 참여형 수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끊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끊으시고 5분 정도는 필요할 때에 따라서 10분 정도는 모든별로 모아진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이거죠, 이제. 오픈 엔디드가 되는 거죠. 네, 끝나지 않는 수업. 뭔가 되게 멋있는 수업 같죠. 근데 정작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고 핵심인지 그런 부분은 모른 채 서로 상호 간의 교류만 일어나는 활발한 약간은 아쉬운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수업에서 이왕 우리가 참여형 수업 하는 김에 저는 시작부터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거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는 차시별로 수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을 추첨을 하셔도 좋고 자원자를 받아서 나도 선생님 코너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는 제가 안 하거든요. 인사는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은 나도 선생님 코너입니다. 그럼 지정된 학생이 나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그 학생이 자기가 필기한 것이 됐든 아니면 PPT가 됐든 5분 내로 발표하는 거예요. 어학 수업이라면 문장 따라 읽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작은 것 같은데 아이들 집중력이 선생님의 언어보다 자기 동료에 의한 언어가 더 그 아이한테는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 순간에 또 저는 되게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직접 할 때는 다음 진도가 뭐지, 뭐 가르쳐야 되지 이거 생각하느라 아이들 아이 컨택 하기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아이 컨택 해도 한 명 한 명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떤 나도 선생님 코너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역할을 일정 또 맡아주면 복습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맡아주면 그 시간이 또 중요한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간단하지만 좀 건의를 선생님들께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는 나도 선생님 코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확장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학습자 주도성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자가 선생님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좀 더 뭘 배우고 뭘 표현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가 학습자 주도성이고 이 주도성은 더 나가서
배운 지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생각하는 게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저는 미술은 아니지만 이제 동아리 학생들이 미술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솔직히 실적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그 성남에 가면 그 되게 어두운 지하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 10년 전이었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그 밤에 가면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도시에 이런 데가 있지?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고 미술반 아이들끼리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보통 지하보도가 화랑처럼 되어 있잖아요, 양옆이.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 여기 전시회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 선생님을 찾아갔던 거고, 동아리 선생님도 그때 그게 귀찮을 수 있죠. 왜냐면 그걸 하려면 행정기관 연락해서 허락받아야 되고 뭐 절차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 훌륭하셨던 게 아이들의 그 주도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사 주도성이 된 거죠. 선생님이 싫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 이거 너무 멋지다. 나 이거 받아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갖고 교장 선생님, 행정실, 그 다음에 그 성남시청 이렇게 다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하보도가 지금은 되게 멋진 화랑으로 공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학생들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도 이제 칭송을 받는 그런 학교로 바뀌죠.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거는 결국 딱 이 두 가지 용어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생각이라는 틀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 연결되어 나가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되는 그런 수업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진정으로 주도성 있게 이끌어내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던 그 교육학자인데요. 하그리브스라는 사람 미국 교육학자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사는 내가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제가 배운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 때 배운 것도 아니고 전혀 배운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든지 선생님들 막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 들어가서 수업 자료 만들고 수업 설계도 만들어서 뭐 계획안도 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참여형 수업하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낯선 게 아니구나. 낯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울면 스마트폰 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마 지금 젊으신 그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주어진 얘네들은 포노사피엔스 애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아이들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형 수업, 일단 정의를 좀 내릴게요. 일단은 참여형 수업은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고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 참여형 수업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교과 지식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말도 안 된다는 수업, 교과 지식은 따로 놓고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맡겨서 너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대로 표현해라. 이거는 저는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엄청난 인류의 지식들을 학생들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통해서 참여형 수업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문제 해결과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여형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12월 달에 학기 말에 우리가 작가가 될 필요 없잖아요. 참여형 수업하면 생기부 쓸 때 너무도 많은 그 스토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업에서 이어집니다. 네, 요거 참여형 수업 말씀드린 5가지 요소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다 아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노란색 아이가 이 강아지한테 자, 내가 뭘 가르쳤는지 휘슬 부는 거를 이제 휘바람 부는 거를 가르쳤다 하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친구가 얘는 못 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르쳤다고 했지, 얘가 배웠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학생이, 선생님이 열정이 아무리 커도 너무도 안타깝게 때로는 그게 학생한테는 선생님의 열정하고는 반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과목, 전 중국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께서 내준 숙제가 있으세요. 저도 한문이랑 관련 있는 과목이라서 그걸 잊지 못하는데 어떤 숙제였냐면 24절기 한자로 30번씩 써오기예요. 청명, 고구, 우수, 추분, 춘분, 뭐 동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한 번은 잘 쓰더라고요. 그 깍두기 노트에. 근데 두 번째 쓰는 순간 한문 이딴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 말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거 한자 개싫어.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저도 한자 가리키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한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문을 알면 조어력도 뛰어나고 문장을 봤을 때 문맥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선생님이 좋은 의도로 30번씩 쓰면서 외워보자 이런 의도였는데 그 열정과 그 방법이 잘못됐을 때 선생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얘는 선생님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나는 너네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학교에 오는 게 너무 기특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열정이 전달이 방법이 잘못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도시에도 근무해봤고 초임 때는 가평의 설악고등학교라고 정말 농어촌 3시간 성남에서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야 되는 그런 학교에도 근무를 해봤고 지금은 이제 농어촌이지만 그래도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 학생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정말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 부모님이 학교를 믿고 얘네들을 지금 보내주시는 거고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직장도 나가고 집안의 일을 하고 계실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선생님만 믿고 뭐 사교육 시장도 많지 않으니까 막 선생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 애들이 너무 기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전달법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한테 참여형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형 수업을 통해 무기력했던 자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집중도는 100%가 되고, 놀이터고, 또 샌드위치다. 왜냐면 내가 아는 지식과 개념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책더미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펼쳐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설계 과정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형 수업은 일단 가장 기본은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교육과정을 먼저 탄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했으니까 끝이 아니죠. 여기는 선생님의 피드백이라는 강력한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저희 한번 실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플리커스 카드라는 거고 아마 이 중에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에듀테크 도구 중에는 아이들 스마트폰을 안 쓰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에듀테크 수업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요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국어 선생님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멋진 참여형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단원이 있었고요. 거기서 시와 관련된 수업이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나이덕 시인이 쓴 귀뚜라미라는 시를 그 중학생 아이들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여기 그 단원명이 이거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여형 수업이 아니고 교과서만의 수업으로 하면 저자가 본 귀뚜라미가 본 그 현상에 대한 상황을 보는 그 시를 그 이제 풀이해 나가는 이런 수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런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귀뚜라미의 시각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귀뚜라미가 울던 그 옆에 서 있던 콘크리트 벽이 있었을 거예요. 그 벽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귀뚜라미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입장에서 그 귀뚜라미를 보면서 이 시를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재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 여기 이제 뭐 주제도 있고 화자탐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학생은 교과서만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또 다른 시각으로 어떤 저자의 그런 시에 저자의 일생과 철학, 생각이 담겨 있을 텐데 학생도 그걸 만들면서 자기도 그 안에 저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여형 수업으로서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원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지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인데 이게 교과서의 시각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시각은 뭐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건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저희 5가지 오늘 수업 설계에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저는 질문 던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표 보시니까 되게 반가우시죠? 네, 반가우시면서도 학기마다 해야 되니까 막 방학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구부에서 방학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날라오잖아요. 요거 내셔야 된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뭘로 바꿨냐면 수업평가 주안점에 요즘 깊이 있는 학습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깊이 있는 학습의 가장 출발점은 생각 만들기거든요. 질문과 응답이에요. 응답의 과정, 사고력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매번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선생님이 그 에너지가 따라가셔야 되고 아이들도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깊이 있는 학습 매번 그렇게 절차대로 막 그라스푸스라는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상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매번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상시화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렇다면 나는 매 차시도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질문 던지자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제 과목 중국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신의 진로가 중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첫 차시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학생들이 뭐 자기 이제 생각을 쓰고 또 필요하다면 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왜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내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 만들기인데 질문을 만들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이어지는 거죠? 네, 학생의 대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여기에 답변해 볼 사람,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답변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렇듯이 학급 내 3, 4명의 똑똑이들만의 무대가 돼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또 생각이 있는데도 표현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질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요즘 에듀테크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 에듀테크 도구는 제 개인적으로 2-3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 막 생각 없이 에듀테크 늘리다가 어느 순간 패들렛 있죠. 패들렛 제가 10년 동안 패들렛에 10년은 안 됐겠네요.
2020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6년 뭐 이 정도 동안 패들렛의 노예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1년에 14만 원인가 되잖아요, 패들렛. 근데 이제 쓴 다음에 탈출해야지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동안 담아놓은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 에듀테크 쓰면 쓸수록 내가 어느 순간 에듀테크 도구의 노예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수 준비하면서 저는 패들렛 과감하게 탈출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제 온라인으로 골든벨 퀴즈를 진행하는 그런 수업 모형을 한번 실습을 할 텐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제가 실천했던 거는 패들렛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기에 포스트잇 붙이기가 너무 좋잖아요, 패들렛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패들렛을 닫고 놨더니. 그래서 순간 연수 진행을 위해서 다시 14만 원을 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패들렛 도구 중에 뭐 선생님도 쓰시는 분 계세요. 온라인 책 만들기 북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거기도 협업 기능이 있거든요. 협업 기능이 있고 또 구글에도 슬라이드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글상자 만들어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오늘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 패들렛에서 탈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회사에 돈 안 갖다 바치고, 네, 우리 자립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선생님들 요거 익숙하시죠? 네, 엑셀 같죠? 네, 근데 엑셀인데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이에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질문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가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첫 시간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세로 줄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네, 명렬표입니다. 학생이 1번부터 25번까지 이걸 명렬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나중에 생기부 쓸려면 아이들 진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담임이 아니어도. 그래서 희망진로는 뭐니? 그 다음에 희망진로 중국어로 찾아 써보기, 한자 이름은 뭐니? 이런 식으로 딱 아이들한테 미션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주차. 근데 두 번째, 중국어를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 아까 진로와 관계, 자문 구하기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주.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학기 말이 되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 생기부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기록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물론 체크리스트법으로 이렇게 수기로 기록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그게 아니어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글 많이 썼다고 우수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체로 우수하더라고요. 이 글의 질문에 대해서 많이 쓴 애들 딱 읽어보지 않아도 우수해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 어떤 논리적인 자기 생각을 담아내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그날의 결석생은 누군지 안 쓴 애들 있잖아요. 결석생은 누군지, 그 다음에 대충 쓰는 애들 있죠.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한눈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보장 지도를 받아야 될 학생도 솔직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아이들 어떻게 누구를 지도해야겠다 이런 게 보이고, 나중에 생기부 쓸 때는 이게 엄청난 아이들의 고유성이잖아요. 생기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취 기준대로 해라, 수업 과정 나타내라, 역량 표현해라. 물론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비슷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자기 모습, 그 학생만 가지고 있는 주도성과 고유성이거든요. 그 학생만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또 하나 조금 이따 양식은 제가 오늘 다 제공해 드릴 건데, 독서도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대학에 더 이상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독서는 교과 세특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형으로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정말 요거는 많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 만들기, 그리고 담아주기, 복잡하지 않다. 에듀테크, 멘티메터 이런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런 에듀테크도 물론 때에 따라 사용해야겠지만, 진짜 에듀테크는 아이들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더 좋은 거는 선생님이 한눈에 모든 결과를 하늘에서 땅을 보듯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에듀테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2학기 이제 출발 초창기인데요. 한번 이런 모형은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고, 이제 공개 수업 하시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근데 그 질문은 깊이 있는 수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적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뭐, 이모굴란은 뭐니,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나가서 이모굴란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사고력을 촉진하는 질문들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문들이 또 더 나간다면 논쟁적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 싸우는 질문이 아니고요. 논쟁적 질문은 정말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음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질문이 사실적 질문, 그다음에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매번 던지시기 힘들지만 일주일에 하나라도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거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 수업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되게 단순하다. 저런 에듀테크 축에도 안 끼는 에듀테크다. 근데 생각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오셨다면 공개 수업 때 아이들 질문 주시고요. 수업 중간에 아이들 5분 정도 생각을 만드는 시간 주시고 그냥 순회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도 쉬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수업은 선생님 50분 수업 중에 5분, 10분 정도는 쉬는 시간 있는 수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 코너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분 정도는 이렇게 또 생각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혹시 작동 가능하신가요? 여기 한번 찍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실습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구글 스프레드시트인 건데 거기에 이제 올려놓은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과제에 그 부분에가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들 잠깐 또 숨 좀 돌리시고요. 40분에 10분 정도 쉬었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다시 그때는 좀 빠르게 지금도 빨랐던 것 같긴 한데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을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하다면 사진도 올리시게 하셔도 돼요. 아이들의 결과물. 우리 패들렛 같은 경우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화면 확대로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까 들어가 보셨던 그런 모양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 아까 아이들 피드백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피드백 도구로서 이 플리커스 카드라는 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 만들기거든요. 플리커스에서 문제 만든 거고 그러면 A, B, C, D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전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이고 여기서 카드를 교과서 맨 뒤에 붙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나눠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 5가지 정도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그럼 학생들이 A, B, C, D 선택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선택하셨나요? 네, 선택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지금 교과서 뒤에 학기 초에 나눠놓은 플리커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교과서 맨 뒷장 안쪽에 찢어주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밀착을 해놓은 겁니다. 그 카드가 안 보이실 텐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고 여기 화면은 선생님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들게 되면 교사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에듀테크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 쓸 일이 없어요.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선생님만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반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정답을 맞춘 학생들은 초록색, 틀리면 빨간색. 그러니까 한눈에 이제 그 결과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이렇게 볼 수 있고 빨간색 들어온 학생들은 오답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거 하는 이유가 내가 아이들의
그 도달 정도가 얼마다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피드백을 하냐면 학생들이 모듬이 있어요. 모듬 안 나눠놨으면 그냥 4명씩 항상 한 조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오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뭐 김가람, 뭐 서정진, 이민지, 뭐 이하연, 그리고 플러스로 한 2명 정도 정답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을 자존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보 보장을 위해서 2명 정도는 정답자임에도 오답자로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런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불러주고 나서 이 학생들의 이름이 속한 조는 피드백 들어가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왜 틀렸는지 그 친구한테 모든 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자, 그 학생들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빨간색이다. 그때는 선생님 직접 피드백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만드는 법 잠깐 볼게요. 너무 쉬워요. 네, 기본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거 맨 위에 뉴셋, 그 다음에 맨 아래 여기 화면 안 보이는데 뉴클래스라고 있습니다. 맨 아래 뉴클래스. 그리고 헬프에 왜 아셔야 되냐면 헬프에 이 부분요. 헬프에 여기 플리커스 카즈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절대 못 찾으세요. 오늘 연수 안 들으신 분은 나 플리커스 좀 해봐야지. 뭐 기능도 익히고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카드 나눠줘야 되는데 어디 있지? 절대 못 찾아요. 헬프에 있고요. 여기 4번째. 요 카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카드를 보시면 일단 번호예요. 1번, 고유번호. 1번 학생에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번호 답안 순서예요. A, B, C, D. 중국의 역대 왕조 순서 송원 명청이 A였다면 A를 위로 가게 교과서를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정답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아이들 카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만들기죠. 문제 만들기. 네, 문제 만들기. 자, 너무 쉽습니다. 뉴 세트예요. 여기 가면 문제 세트니까 이제 문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답안 쓰시는 거죠. 뭐라고 쓰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항 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보다 6개월 이상 고온을 보이는 현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너무 고맙죠. 이미지 넣기 있네요. 이미지 넣기. 그 다음 비디오 넣기. 소리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특히 어학 과목들 듣기 할 때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만들기도 너무 쉽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 중요했고 맨 아래만 보시라 그랬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맨 아래 여기 뉴 클래스 학급 만드셔야 되잖아요. 뉴 클래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시간이 넉넉하면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명단은 제가 다 만들어 왔어요. 명단을 다 만들어 왔고,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성함이 다 있는 거예요. 번호별로 이렇게 있고, 이거를 번호별로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까 그 카드를 나눠주시면, 이게 이제 그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항지, 아까 그거를 이제 학급을 누르면 문항지 최근에 했던 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문항이 연결이 됩니다. 이 문항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플리커스, 우리 온 김에 깔까요, 선생님들? 네, 플리커스라고 쳐보실래요? 그 스토어에서, 웹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 네, 플리커스 카드, 플리커스라고만 쳐도 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 그 영상 유튜브에 잘 설명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아마 부족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만드는 위치, 학급 맨 아래, 문제 메뉴에, 그 다음에 카드 만들기 맨 오른쪽. 네, 그것만 아시면,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카드를 까셨으면 이런 식의 스캔이 돼, 이 동그라미가 떴을 때 스캔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제 선생님의 자료로 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데이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통계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무장지도 하면서 아이들의 실력, 점수 데이터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창작과 즐거움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학습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노랫말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꼭 그게, 저는 여기 악보를 줬는데, 악보 아니어도 좋아요. 아이들 그 랩 있죠? 랩으로 마음껏 표현하게 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그거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 기호, 그 다음에 효모 이름, 이런 거 외울 때 그 이름과 함께 그 특징들, 노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랩으로 만들어 본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악보, 빈 악보가 있는데, 이 악보는 아마 음악 선생님 계시면 아실 것 같아요. 무슨 곡인지. 여기에,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그 동요예요. 아이들 마음 깨끗해지라고. 동요하다 보면 마음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거고, 여기에 아이들이 자기네 그 언어로 자기네 그 생각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고 나가지고 그냥 끝나면 아쉽더라고요. 요거 우리 선생님들 요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오전에 에듀테크 강의 들으신 분, 김정식 선생님한테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만드신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에 설계를 하고 이제 저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뭔지,
지난해 5월 내리셨나? 요거 직접 선생님들 이 파일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직접 파일로 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적나라한 모습이 다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기억해 주시고 네, 막 저분 막 수석이라면서 파일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기억해 주시고 잊어버리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저는 이제 수업 때 요거 가지고 아까 노랫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그냥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직접 어떤 게임으로 표현해 보자. 근데 그 게임이 뭐냐면 이게 그 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분은 이해하기 쉬우세요. 걔네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지오메트리 대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건 거예요. 게임인데 자판 와스드라고 부르죠. WA 뭐 SD 애들이 막 우리 부모님들 속 터지게 하잖아. 아이들이 자판 게임으로 막 와스드 요거만 누르고 있으면 그 자판 기호가 와스드인데 그걸로 하는 겁니다. 아이가. 근데 우리는 그런 저차원적인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노래로 해보는 거 아니면 뭐 그런 정도까지 아니어도 좋다. 뭐 음악 교과라면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우리 한번 표현해보자. 근데 그러면 이걸로 하면 규칙이 뭐냐면 저기에 나온 그 구슬이 노란색 벽에 절대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음정 박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합법적인 노래할 때 합법적인 음치도 노래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교 학생들 한 달에 한 번씩 버스킹 대회를 합니다. 근데 노래 잘해요. 근데 두 번째 달에 갔는데 늘 재방송이에요. 늘 그 얼굴들만 나옵니다. 근데 그 관념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는 음치 버스킹이라고 진행합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못 불러도 내가 음치를 해서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게임 규칙이 원래 음정 박자 안 지켜도 그래야 통과하게 돼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치 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수업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댁에 가셔서 본인이 연습하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나 이거 하겠다. 10단계, 11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아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정서 교육에 부모님이랑 친해지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노래를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밤이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헤어지더니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요거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끝날 때 제가 혹시 선생님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 오픈 채팅방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온라인 골든벨 퀴즈예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퀴즈 활동인데, 선생님이 다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학기 배웠잖아요. 아이들한테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문제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연수원이 환경이 참 좋은데 속도가 이게 조금 생각만큼은 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되고 이거 패들렛이죠. 패들렛에 그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처음에는 OX로 진행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2단계 진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1번 264의 64는 육지인 조선을 사랑한 264의 애국심을 담고 있는 연유로 지은 이름이다. 이거 딱 OX 나가죠. 그러면 3분의 1은 틀립니다. 네, 그거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X 다섯 문제 정도를 내세요. 그러면은 다 맞힌 애들이 있고, 4문제, 3문제가 있는데, 4문제 이상 맞춘 친구들 남아주고, 나머지 학생들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포스트잇을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것도 됩니다. 뭐가 되냐면, 그 주간식으로 내셔도 되는 거죠. 주간식으로. 뭐,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이름이 뭐죠? 태능인가요? 태능은 영릉이죠. 제가 클테자 서울 북쪽에 있는 거니까 영릉이네요. 그럼 영릉은 뭐 선조대왕의 무덤이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이게 이제 OX 퀴즈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서술형으로 내셔도 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4강전 가고 최후에 2인까지 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 댓글 달기 하고 뭐 그 정답 같이 한번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미션을 그렇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패들렛인데 이거 안 들어갑니다. 이제 자 결별했고요. 그 대신 이제 북크리에이터 선생님들 요거 북크리에이터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북크리에이터만. 요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근데 이제 죄송한데 북크리에이터는 그 화면 크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고 약간 태블릿 이상이어야지만 그 구현이 됩니다. 책 만들기. 조금 이따 그 설명 드릴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거 연결은 돼도 화면을 보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 이상의 기기는 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 기기는 보고 그 다음에 태블릿에 아이패드 깔 때 처음에 북크리에이터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북크리에이터를 먼저 다운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활하게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접속이 안 될 때는 미리 북크리에이터에서 다운받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출제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설문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로 하고 그거 모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볼 수 있겠죠. 선생님 혹시 됐나요? 쪽지로 네. 경기도 메신저.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네. 경기 메신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도 또 사생활 드러날 것 같네요. 네. 저희 수성님은 뭐 어떤 사람들 연락 오나 다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쪽으로 저희 접속하겠습니다. 저도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자료들 네, 이것도 또 그거네요. 네. 선생님들이 기억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억 안 하시리라 믿고. 사실은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주차장에 오늘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나눠드리려는 실습지하고 아까 그 프로그램이랑 다 뽑아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갔다 오려고 나가는데, 너무 멍청한 얘기인데 주차장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나가는데 아이들 막 코스프레 한다고 막 흩어져 있고 그러는데 진짜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뭐 진짜 이게 인기 있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막 사진 하나 아이들 분장한 거 찍는데 한 2, 3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각 캐릭터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다가 문화적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마치 시골에 있던 사람이 옛날에 서울 발전된 서울에 와가지고 막 못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필요한 거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댁에 가셔도 네, 쓰실 수 있겠죠. 네. 네, 이 파일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수업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네, 방향이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드린다는 거 있었죠. 네. 네. 댁에 가셔서 꼭 아이랑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과정 화목해져요. 네. 그리고 수업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들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참여형 수업 얘기했지만 학생 주도성을 이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도성의 특징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를 표현을 하는데요. 중국이란 나라를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과목이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 개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음악이라는 건 다양한 장르가 또 분야가 하부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아이들별로 주제가 다 다르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소주제를 6개 정도 학생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은 이미지가 들어갈 때 그 학습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할 때 그게 좀 더 자신의 것으로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로만 쓰지 말고 필요할 경우 이미지 연결할 것, 그리고 바깥쪽에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수업하실 때 거의 이거 한 차씩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아이들은 주제는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 정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참신한 주제가 있다는 친구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그러면 역사 있고 뭐 문화 있고 스포츠 있고 우주 첨단 기술 있고 뭐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40개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아이가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아이들의 정말 주도성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생각 만들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했으면 마지막 칸에요. 제가 나눠드린 양식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메타포를 넣어주세요. 국어 선생님들은 그 의미를 아시죠? 은유법인데 메타포는 A는 B다 그럴 때 그냥 뭐
그 금메달은 금속이다 이런 게 메타포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메타포가 숨어 있는 비유의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타포가 짧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촉진시키는데 엄청난 그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단어를 작성하고 나는 그럼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비유를 했지? 이런 생각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메타포 넣어주시는 거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요거는 제목을 AS 대 B 이런 식으로 잡아봤는데요. 학생들의 배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단계는 A라는 지식을 배웠을 때 A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A를 배웠는데 비슷한 B가 있네. 그 B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을 때 그 배움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특히 독서 같은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리 시간인데요. 이 학생은 3학과 스텝 기육.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통점은 뭐고 다른 게 뭔지 선생님 물론 기본적인 건 설명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렇게 표현할래. 그럼 교과별로 그런 거 지금 아마 스치는 생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 교과는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영어과 투부정사, 동명사 비교 이런 굵직한 주제 던져주실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학생이 자기 언어로 자기가 탐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스스로의 배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줄에. 메타포. 네. 그래서 메타포에는 스텝, 3학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하기는 힘드니까 스텝은 뭐뭐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학생만의 고유의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아이들 아이디어 수렴할 때 PMI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꼭 수업 때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급에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성 친구가 생기면 이게 주제예요.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면, 여자도 징병제를 한다면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장점들을 학생들이 생각해 보겠죠. A, B, C, 이런 거 생기면 이런 거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게 이제 M이죠. 그런 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알아보고 학생이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는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이제 PMI라 그래서 인터레스팅인데 요거 생략하고 곧바로 결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낼 때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례거든요. 중국의 어떤 교육 정책이 있는데, 자, 좋은 점, 나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그 다음에 우리 모듬은, 그러니까 모든 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듬은 이렇게 하겠다. 근데 모든 별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에드테크 이용해야죠. 근데 비싼 에드테크 말고 뭐죠? 구글 이용하시면 되죠. 구글 어디서 이거 얹어 놓으면 될까요?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없는 거예요. 틀만 얹어 놓는 겁니다. 어디다 얹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구글 슬라이드, PPT잖아요. 거기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자기가 권한 주면 올라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가 보통 6조니까 6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 조를 의견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개별 자기 생각 만들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거거든요. 이 학생들 들어가서 모든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서 활력소가 되어 웃음기를 갖게 된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항상 우울해하던 아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의견들을 아이들이 적으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QR코드 만들어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오전에
김정식 수석님 강의 들으신 분은 QR코드 만드는 거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네, 되게 중요하면서도 간단한데, 구글로 만든 모든 사이트는 QR코드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주소를 넣기만 하면. 그래서 그거 채팅방에 올릴게요. 무슨 주소인지.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QR코드 제가 네이버 가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자체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구글로 만들어진 모든 사이트의 주소는 QR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시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찍어서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해하시기 쉬워요. 온라인 지면 토론입니다. 우리는 토론하면 이렇게 말로 일어서서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요거 아까 말씀드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림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이 의견을 쓴 거예요. 근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든 별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별로 할 때는. 그러면 왜 찬성이라면 왜인지 그 이유를 적는 겁니다. 1조 학생들. 그러면 그 다음은 홀짝이 바뀌는 거예요. 자, 1조 학생들 2조로 이동, 2조 학생들 1조로 이동, 짝수, 홀수 서로 이동, 반론 달아주세요. 상대방 모둠에 가서 거기가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다는 거예요. 2조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분 정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다시 원래 자기 모둠을 이동해 주세요. 자, 거기에 반론이 들어와 있을 텐데 재반박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모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막 맨날 토론할 때 잘하는 애들만 하잖아요. 판검사 세워놓고 막 말 잘하는 거, 이렇게 토론 잘한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말 못하는 아이도 자기 생각 글로 써서 표현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 우리 교육계에서 토론 교육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작년에는 깊이 있는 학습이었고 올해는 깊이 있는 학습의 일환으로 토론 수업 해야 된다.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토론 수업은 강조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그런 수업 구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표 그냥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네, 뭐 이거 원래 그냥 큰 전지에다 써가지고 교실에서 종이로 왔다 갔다 하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매직펜으로 앉아서 쓰기. 그러면 공개 수업할 때 폼은 나겠죠. 근데 우리 포노사피엔스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에드테크에 접속해서 선생님은 전체 화면 띄워놓으시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여기 활동한 거고요. 6개 조니까 6개 조 아이들이 이렇게 반론 달고 저는 수행평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만 모은 거잖아요. 그럼 너의 의견은 뭐니? 개인의 의견은 뭔지 활동지에 쓰게 했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근거 2개 쓰기.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그거는 항상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수행평가 항목으로도 모든 활동 들어갔고, 개별의 역량 평가하는 거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외국어 과목이니까 최소한 아이가 찬성하고 반대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표현은 어떤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외국어 교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부분들까지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준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도 패들렛에 하다가 패들렛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구글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죠. 구글 슬라이드 그쪽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만 활용할 수 있어도 웬만한 그런 것들 다 됩니다. 저희 5분 내에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선생님들 급하실 때, 수업 급할 때, 나는 정말 논술형으로 수업하고 싶다 할 때, 이거는 꼭 사용해 보세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3분만 설명드리면 그냥 쉬워요. 일단 사이트는 디피트입니다. 영어 선생님 중에서 이미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영어 보이시죠? Get just right. resources for.
자, 무엇에 대한 거 바로 얻을 수 있대요. 예, 제가 중국어니까 문학 중에 이태백하고 두보라는 두 시 연의 그 작품 쓴 그 원형이 되는 시 작가. 이백과 두보 비교해줘. 문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그 말만 썼습니다. 근데 얘가 그 말 붙이는 순간 논술형 문항을 만들어줘요. 첫 번째는 어휘 분석, 두 번째는 핵심어 분석, 그 다음은 이제 세 문제 정도 선다형 문제 나옵니다. 선다형 문제. 읽기 질문 먼저 나오고, 선다형, 그 다음에 단답형, 그 다음에 오픈 답안 쓸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언어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레이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11학년이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9학년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레이드에서. 네, 그러면 아이들도 자기 수준에 맞게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얘가 만들어준 겁니다. 얘 인공지능 사이트고요. 디피트. 3개월 동안, 3개월, 지금 모르겠는데 2개월인가 3개월인데 무료예요. 그때 원하는 만큼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유료 안 하면 되죠. 만들면 얘가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 사이트 되게 반갑지 않으신가요? 많이 보던 거죠, 지금. 네, 우리가 만든 구글 폼이에요. 너무도 고맙게 얘는 구글 폼으로 그 논술형 수업의 문항을 만들어줍니다. 그림 만들었죠, 지금. 그림 만들었죠. 지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단답형이거든요. 선다형. 그 다음에 선다형 지문. 그 다음에 오픈 앤서 뒤에 자기 생각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선생님들 이거는 꼭 수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아이들 다 접속하게 하시고 QR코드 주시고 아이들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제시된 지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문 먼저 3분 동안 읽겠습니다. 그럼 읽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선다형이잖아요. 자, 시간 2분 줍니다. 선다형 문항 여러분 읽고 해당하는 것들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랫부분 단답형이네요. 이 지문들 읽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것들 단답형으로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앤서가 나오고 여기에 뭐 이태백은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작품 낭만적인 시를 짓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기 생각 만들어 볼까요? 이러면서 수업이 되게 그 논리적으로 1시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는 3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냥 1분 질문만 던졌어요. 이백과 두보 비교해줘.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문화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너무 수업 시간 준비 너무 경제적이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질문만으로 되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하는 자료 있으시죠? 그거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PDF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거 넣고 만들어줘. 그러면 걔가 이 엑셀, 이 서식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질문 안 던지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질문지 또 PDF 자료 그거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하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거 수업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결과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디피트란 애가 못하는 거 학번 이름 넣는 칸은 못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구글 폼 가지시고 선생님께서 그거는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학번 이름 쓰고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접속하겠죠. 그러면 구글 설문지 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논술형으로 1시간 주셔도 좋겠지만 이게 그런 평가가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직접 같이 설명을 하시면서 나가시면 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꼭 평가가 아니어도 그 설문 자체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일본어 선생님 그 적용하셨던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문항지 만들어줍니다. 북크리에이터는 오늘 요거까지는 못 담는데 요거는 제가 활동지 오늘 실습지 일부러 한글 파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글 파일 보시면 여기 이게 뭔지 또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AI로 채점 기준안도 이렇게 만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책 만들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하나의 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일단 샘플 작품이 지금 속도가 되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랑 사실 요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구 지키기 해가지고 학급 전체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담아서 사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사진과 이미지와 목소리 넣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불러올 수 있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태블릿 기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북크리에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다운을 받으셨어요. 이 코드를 찍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 복사 되거든요. 옆 강의실이 안 끝났네요. 저희도 비슷하게 끝날게요. 네, 이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소 아니면 요 요 링크 코드 학생들은 요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요것도 제가 우리 채팅창에 네, 이렇게 만드시고 학생들은 접속해서 요거 누르는 겁니다. 새 책 누르기 이렇게 누르고 뭐 우리는 요걸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능 너무 좋아요. 플러스 버튼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플러스 버튼과 옆에 있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 여기 텍스트 이미지 넣기 다 있거든요. 뭐 펜 그리기 이렇게 되면 얘도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기인데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네, 그러면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지구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는 지구 아마 감자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호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설마 네, 지구 그려주죠. 네,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금 담기진 않았는데요. 여기 글씨 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편집할 때 I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디자인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능을 눌러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학생들 할 때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 학생에게 추가해 주세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 구글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책 가입하기 이런 메뉴가 뜨는데 그때 이 코드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 방으로 지금 만든 이 방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아이들 협업으로 아이들 생각 만들고 이럴 때 되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전공학 개론 프로젝트라 그래서 뭐 개념 딱 보시면 쉬워요. 중국학 개론, 우리 경제학 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음악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음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8개라고 생각한다. 음악사, 음악가, 뭐 그다음에 현대음악, 뭐 고전음악,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클래식. 그러면 이런 거를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뭐 4명이 한 조라면 학생들이 협의해서 우리 음악사와 관련해서 8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학생들끼리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이미지, 키워드, 설명
네, 이런 단계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학교 설명회가 아니라 전시회에 이렇게 가셔도 되게 훌륭하게 아이들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상위층 아이들이 하는 일, 읽은 책과 또 다른 자료 비교 분석. 그래서 아까 A vs 대 B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식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짧은 시간에 많은 거 제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혹시라도 제가 더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우리 경기 메신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하다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양식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혹시 오늘 그냥 가면 난 아쉽다.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오늘 황금과 같은 토요일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인연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